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게임사들이 리니지, 디아블로 등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PC게임들을 다시 출시하고 있습니다. PC게임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추억을 자극하는 클래식 게임을 통해 어떻게든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행보입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아이온 클래식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리니지 클래식을 3분기에 정식 출시합니다. 리니지 클래식은 4:3 해상도와 도트 형태의 1K 그래픽을 갖춘 2000년대 초반 버전입니다. 과거 인기 있던 게임을 재각색한 버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웹제는 PC 온라인 게임 썬 클래식을 재출시합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2와 확장팩 파괴의 군주를 리마스터한 디아블로2 레저드 액션을 오는 9월 PC와 콘솔로 출시합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과거 인기 있는 게임을 재출시하고 재각색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옛 추억과 향수를 자극해 이용자 저변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신작 게임 개발은 막대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사의 부담이 큰 편인데 과거 인기 있던 추억의 게임들은 인지도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애플이 2022년 출시할 예정인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는 대폭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거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2개 이상의 저가형 아이폰을 내년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밍치거는 2022년 하반기 완전히 새로운 플래그십 아이폰과 함께 저가형 6인치대 아이폰이 함께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저가형 6.1인치 아이폰과 2개의 중고급형 6.1인치 아이폰, 그리고 6.7인치 플래그십 아이폰으로 라인업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밍치거는 특히 내년에 애플이 아이폰 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아이폰 모델이 내년에는 $900 이하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G 스마트폰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단가 절감 조치를 통해 줄어든 수익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저가형 아이폰 SE 후속 제품에 대한 언급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아이폰 SE 3세대 제품에 5G 칩과 최신 애플 A 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이며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한 단계 커진 5인치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오는 9월 14일에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길한 숫자인 13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제조사나 차량 등 조건마다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그간 분명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의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를 측정한 공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서 에너지부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의 기대 유지 관리 비용은 마일당 6.1센트인 반면 기존 내연기관 차는 마일당 10.1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약 40%가량의 유지 관리비 절감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으므로 엔진 구동계와 연료 공급계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품 수가 약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할 부품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조사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캠페인 발표 이후 준비됐습니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64만 대가 넘는 연방정부 관할 관용차를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매체 모터 트렌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관용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약 2,588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지출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반납은 공항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1호가 헌법을 위반한지 검토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여객운수법 합헌 결정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부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 승차 공유 서비스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보안기업 메가피의 설립자인 존 메가피가 75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탈세 혐의로 갇혀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도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스페인 법정이 그를 미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직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국으로 이송될 경우 형이 확정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페인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존 메가피는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테네시주 연방법원에 의해 수배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탈세가 아닌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미국으로 귀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존 메가피는 백신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보안회사 메가피를 설립하고 80에서 9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 부흥을 이끌었던 기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2000년 이후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사기와 살인 혐의를 받고 체포된 적도 있는 등 기행을 벌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가상자산 투자에 매진하면서 열렬한 가상자산 옹호론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합니다. 바이낸스는 공지를 통해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5시에 클레이를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는 비트코인 마켓과 바이낸스 마켓, 테더 마켓 등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입니다.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클레이는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바이낸스 상장에 대해 클레이튼 관계자는 글로벌 생태계 확대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상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시점을 못 박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 총재는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채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는 물가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 대출 급증 등 금융 불균형 위험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자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 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우선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의 경우 유입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됐고 지역 감염 사례가 3건 보고돼 유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현재 미국과 영국 등 80여 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